안녕하세요. 아임닥터 임상락입니다. 오늘은 편평사마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HPV에 관련된 모든 질환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편평사마귀 환자분들도 꽤 오시는 편인데, 그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 재발이에요. 사실상 치료한 다음에 그때 치료해서 다 없애는 건 좋다 이거죠. 그래서 얼굴 피부는 또 재생도 좀 잘 되는 편이니까 다 없앤 다음에 깨끗해진 피부를 갖는 건 좋은데, 한 6개월, 1년 이렇게 지내다 보면 또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고 예전보다 훨씬 많은 양이 올라오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원을 하시는 경우예요. 재발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원래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발되는 이유가 적절하게 치료를 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전에 기존에 있었던 치료 방법이라든가, 저희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든가, 아니면은 치료한 후에 어떻게 관리하면 좀 재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편평사마귀가 생기면 피부에 이렇게 좀 윤기가 되죠. 이렇게 좀 올라와 있고 그 위쪽이 이제 평평하다고 해서 편평사마귀인 건데, 이거 치료할 때 보통 어떻게 해요? 보통은 CO2 레이저나 아니면은 뭐 조금 어뷰메아그 레이저를 사용하면 조금 더 정밀하게 윗부분부터 조금씩 깎아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CO2나 어뷰메아그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내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없애버리는 것을 하죠. 그 다음에 뭐 디오덤 같은 거 붙여가지고 흡연 밴드 붙여서 안쪽에서 재생되게 하면 이렇게 파였던 부분이 다시 차오르면서 정상적인 매끈한 피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치료 방법이 문제점이 뭐냐면 바이러스에 침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네이처에 발표됐던 HPV가 어떻게 활동하냐,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논문인데, 여기 보이시는 작은 조각들 있죠. 작은 것들, 동그라미들. 얘네들이 다 HPV예요. HPV가 피부에 활동할 때, 그러니까 이게 피부거든요. 이 부분이 전체 다 상피 조직인 거고, 상피 조직이라는 게 피부를 덮고 있는 굉장히 얇은 랩 정도의 두께, 랩 정도 두께도 안 되죠 사실. 그거보다 굉장히 얇은 조직인데, 거기에 있는 세포들을 공격해서 유전자의 변형을 일으켜가지고 사마귀 같은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데, 보통 생각하면 바이러스가 밖에 있으니까 가장 바깥쪽 피부부터 공격하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바이러스가 공격해서 의미 있는 건 피부 상피의 가장 아래층에 있는 이 부분에 있는 기저세포들이야. 여기를 기저층이라고 하고, 이 기저세포들을 공격할 때 이렇게 피부 세포들이, 편평상피 세포들이 촘촘하게 있는 데를 뚫고 들어가진 못해요. 피부들이 워낙에 촘촘하게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막 비집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침투하지 못하고, 여기에 뚫려 있는 이런 공간, 이런 상처 부위에 따라서 침투를 해가지고 기저세포들을 공격해서 그때부터 사막이나 이런 변형된 병변들이 쌓여 올라오는 개념인 거죠. 상처들을 침투해 들어갈 때 그 상처가, 지금이야 너무 논문상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게 설명하기 쉽게 표현하려고 눈에 보이게 표현했지만, 사실상 그런 상처들이 눈에 안 보여요. 제 여기 이런 얼굴들에도 지금도 수많은 미세 상처들이 나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그런 미세한 상처를 따라서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CO2 레이저나 어뷰메라그 레이저를 이용해서 피부를 깎아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상처를 따라 들어가던 HPV들이 생각하기엔 이거 완전 고속도로 뚫린 거죠. 침투에 들어가기 너무 쉬워져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바이러스들, 걔네들이 피부에 있는 기저세포를 공격하기가 얼마나 쉬워지겠어요. 그렇게 쉬워진 루트를 따라서 들어가서 공격해서 다시 세포의 변형을 일으키고 하면서 사마귀를 다시 만드는 거죠. 예전에 조금 했던 병변들이 레이저를 태울 땐 그 병변보다 더 넓게 태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부로 더 확산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많은 개수의 편평사마귀들을 만들게 되는 거고, 그렇게 1년 정도 있다 보면 다시 태우고 또 주변으로 넓혀주고,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레이저 치료하는 게 잘못된 일인가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발생하기 초기 단계, 그러니까 편평사마귀가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해서 얼굴에 찾아봤더니까 뭐 10개, 20개? 이 정도밖에 안 생겨 있는 분들의 경우엔 오히려 그냥 태워서 없애는 게 낫죠. 왜냐면 아직 바이러스가 활성을 그렇게 크게 높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없앤다고 다른 치료 막 이렇게 계획하는 것보다 빨리 없애고 주변 피부 재생 빨리 시키고 바이러스에 대한 관리 좀 받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좋아요. 그게 치료 기간도 더 짧을 수도 있고 한 번에 확 없앨 수도 있고 하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재발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주변 부위 보니까 점막 손상이 좀 많으실 것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엔 괜히 잘못 태웠다가 여기 있는 바이러스 밖으로 확 확산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구분해야 돼요. 저희가 치료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사마귀 병변이 있을 때 주변 부위로 미세하게 미세홀을 뚫어요. 마이크로홀을 뚫어서 그 위에다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한약재 추출물 중에 굉장히 항바이러스 효과 높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한 200배 농축해요. 굉장히 많이 농축해가지고 다 발라놓으면 이 부분으로 항바이러스 효과 있는 약재의 흡수율이 한
굉장히 많이 높여지거든요. 논문상에서도 이미 증명이 됐어요. 업약이나 아니면 레이저, CO2 레이저를 이용할 때 완전히 태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마이크로 홀을 뚫을 수 있거든요. 프락셀을 이용해서. 그렇게 마이크로 홀 뚫어 놓고 이 부분의 약재의 흡수율을 굉장히 높여준 상태가 되면 이 사막이 금방 없어져요.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 주변 조직의 손상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마이크로홀은 거의 하루면 안 물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의 침투를 최소화하면서 없애갈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치료도 장점만 있냐? 그런 거 아니에요. 주변 부위에 만약에 상처가 많이 나 있는 분들이나 재발을 많이 겪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엔 지금 같은 치료 방법을 활용하는 게 훨씬 낫죠. 주변 조직의 손상을 덜 할 수 있고 재발률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10개, 20개밖에 없는 분들인데 거기다 대고 프락셀 막 돌리면서 치료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손상된 피부로 바이러스가 한두 마리라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단점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막 태워가면서 즉시 평평사마귀를 없애갈 거냐, 아니면은 지금처럼 조심스럽게 연고의 흡수율만 높여가면서 치료할 거냐, 이 구분하는 그 지점이 굉장히 미묘한 차이란 말이죠.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치료 접근을 해야 평평사마귀 재발을 막을 수가 있어요. 저희도 이렇게 치료하고 나서 그 뒤로 후관리를 꼭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재발을 줄일 수 있을까 지금도 연구한단 말이죠. 저희 지금 HPV만 치료한 지 10년도 넘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런 구분에 대한 그 미묘한 차이가 굉장히 힘들구나, 이게. 그런 걸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재발 계속되고 있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이런 치료 해야 돼요. 프락셀을 막 뚫어가지고 연고 안 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구분이 굉장히 잘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치료 방법을 결정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려고 오늘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